네.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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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앞부분에 키네매틱스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 하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한 다음에, 포워드 키네매틱스, DH 노테이션 하고, 자코비안을 고쳐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하고, 뭐, 조인트 스페이스 디컴포지션 했어요. 이런 흐름으로 왔죠.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으면은, 나는 한 여기쯤에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문제의 시발점이 여기였어. 난 여긴 줄 알았어. 여기였어. 그 굉장히 큰 좌절을 맛봤습니다. 제가 수업을 많이 했는데 거의 여기 동국대 와가지고 수업을 했던 게 다 처음 하는 수업이었어요. 뭐 기존에 개설이 됐던 교과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첫 학기부터 수업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보통 첫 학기 때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로보틱스도 엄청나게 삽질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키네매틱스도 애초에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끝 어디까지 가겠다 대충 느낌은 있었는데 이거 내가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학생들을 데리고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할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욕심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역시나 뭐 따라오기 힘들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따라오기 힘들더라. 이게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는 이미 지나버려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2년에 한번 개설이 된다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겠죠. 여러분들 후배들은 좀 더 나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키네매틱스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모바일 로봇에 들어갈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은 저는 또 한없이 달릴 거예요.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있어. 여기 목표가 있고 나는 달려갈 거야. 근데 피드백을 줘서 이거를 계속 가까이 옮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어. 같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나의 진도와 여러분들의 진도가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바로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진 않아. 전혀 그런 수업을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뭐 몰라 대학원 수업 지금 학생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만 학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들어오면은 진짜 쿨하게 진도 같은 거 그냥 확확 덜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날 한 번만 믿어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피드백밖에 없습니다. 피드백, 피드백밖에 없고 기말고사 없습니다. 시험 안 봅니다. 대신에 프로젝트를 해볼까 하는데 이게 프로젝트를 그냥 한 번에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할게요. 신호 처리와 머신러닝 들었던 사람 없죠? 지난 학기에 신호 처리와 머신러닝 아무도 없죠? 지난 학기 신호 처리와 머신러닝 제가 하반기를 담당을 했었는데 과제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로 나눠서 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과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합치면은 그냥 프로젝트가 나오는 시기였어.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뭐 데이터 전처리하기, 뭐 학습 알고리즘, 피처 추출하기, 뭐 학습 알고리즘 돌리기 해가지고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딱 끝나는 거였고 그래서 데이터셋을 새로 줬어요. 원래 홈워크에서 쓰던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새로운 데이터셋을 줘서 여기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였어.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막 없는 걸 만들어내라 이러진 않을 거고 적당히 과제를 내가면서 충분히 좀 이론이랑 실습이랑 잘 이해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항목을 잘 따라오고 그거 가지고 조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면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볼까 해요. 왜?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단 모바일 로봇을 시작을 할 텐데, 역시나 오늘 첫 번째 준비를 하면서도 나의 욕심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 오늘도 강의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고, 뭐 이번 수업이랑 다음 수업에 걸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그림만 잘 이해하고 가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 모바일 로봇의 거의 모든 개념이 잘 담겨 있는 예제여서, 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노테이션이 뭐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왜요? 맞아요. 하여튼 앞에 있는 것만 잘 이해를 해봅시다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강의 교재로 여러분들, 제가 사실 로봇 키나메틱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 모바일 로봇 때도 그렇고 그 텍스트북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텍스트북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올렸어요.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라는 책이에요. 이거 되게 클래식이에요. 엄청 바이블이에요. 유명합니다. 거기에 저자들, 뭐 수룬이나 버가드 이런 사람들, 모바일 로봇 대가들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로봇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떼고 시작하는 게 이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인데, 그거를 일단 레퍼런스로 삼았는데 절대 그걸 다 할 생각은 없고 한 챕터 2나 챕터 3 정도까지만 가면은 나는 대박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를 목표로 갈 거예요. 뒤에 있는 거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챕터 1, 2 아니면 1, 2, 3 그 정도입니다. 키네매틱스 때 했던 텍스트북은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유명한 책이긴 한데 좀 다른 책으로 갈아탈까 싶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프로바빌리스틱 로보틱스를 펼쳐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X라고 해놓은 거는 모바일 로봇의 스테이트예요.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터는 잊으세요. 완전 잊으세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을 거야. X는 로봇의 스테이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여기 이 예제에서 생각을 하면은 로봇의 위치예요. 로봇의 위치. 주어진 어떤 맵이 있어요. 뭐 2차원이나 우리는 아마도 그리드 맵이라는 형태의 맵을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맵이 있어. 1차원일 수도 있고 2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1차원의 예제를 들었어요. 1차원의 예제를 들고 X는 1차원에서 로봇의 위치예요. 위치. 뭐 여기가 뭐 0m부터 뭐 10m다라고 했을 때 로봇의 위치가 X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X는 스테이트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로봇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로봇의 로봇의 어떤 필요한 모든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위치예요. 로컬리제이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로컬리제이션이 뭐냐면은 주어진 게 있어요. 지도랑,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환경이죠. 지도가 주어져 있고 센서 정보가 들어와요. 그리고 뭐 제어 입력도 들어오지만 뭐 하여튼 요게 들어와. 지도랑 센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 위치를 특정하는 거예요. 지도가 주어져 있고 로봇이 다니고 있는 지도가 있어. 그리고 로봇이 바퀴 달린 로봇인데 센서가 있어야 주변을 볼 수 있잖아요. 센서가 달려 있어요. 보통 예전에 많이 썼던 거는 뭐 거리 기반 센서, 아니 뭐 레이저 스캐너, 아니면 뭐 레이더 같은 거.
그런 걸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모노비전이나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해서 주변에 풍경을 보기도 하죠. 비주얼 슬램이나 시멘틱 슬램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 환경까지의 거리를 3D 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기 고정된 위치에서 뭐 나까지의 거리를 주는 그런 비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센서가 들어와요. 로봇이 주변을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지도가 주어져 있고 현재 위치에서 주변을 측정을 한 센서 정보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는 게 로컬리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로봇이 출발을 해요. 로봇이 출발을 하는데 센서가 뭐가 달려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빌리프 X라고 했는데 그냥 PX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PX. 로봇의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 처음은 유니폼으로 시작하겠죠. 우리는 아직 아무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 센서 정보가 하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일단 로봇의 위치는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랜덤으로. 여기 뭐 0부터 10m까지 있는데 어디 있을지 몰라. 다 동일한 확률이야. 그렇게 빌리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의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와서 이 빨간 걸 볼게요. 빨간 거. 이 빨간 그래프를 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좀 어렵구만. 우리가 Z라는 거는 이제 센서 정보를 말할 거예요. 어떤 종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예요.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 로봇의 위치가 여기 0부터 10m까지 달라질 때 이 Z라는 거는 주어졌어요. Z라는 게 주어졌어. 예를 들면은 이 로봇에서 센서로부터 우리가 알아낸 정보가 뭐냐면은 Z로 이런 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문에서 뭐 50cm 떨어져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주변의 센서를 가지고 뭐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가겠죠. 뭐 어떤 종류의 센서가 됐던 간에 문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우리가 뭐 문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거를 뭐 인공지능이 해줬겠지. 그래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들어온 정보 Z가 문에서 50cm 떨어져 있다예요. 이런 게 측정이 됐어. 이런 게 주어졌어요. 이런 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Z가 주어졌을 때 Z는 주어졌어요. Z는 주어졌고 이 X를 달리 해가면서 이 Z의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보세요. 이제부터 또 어려워지나? 보세요. 아이고, 이거 잠깐 옮길게요. 어디로 옮기지? 아, 나 새로운 테크닉을 알게 됐어. 이렇게 하면 새 그림이 나오더라. 됐어. 여기에요. Z로 들어온 게 뭐냐면은 문에서 뭐 조금 떨어져 있다. 뒤에 있다. 이런 게 들어왔어요. 만약에 요 기점을 한번 해볼까요? 요 기점. 만약에 로봇의 위치가 여기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정보가 들어올 확률은 낮겠죠. 로봇의 위치가 여기에요. 로봇이 여기 있어. 로봇이 여기 있는데
센서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문에서 50cm 뒤에 있대. 그런 정보가 들어올 확률은 낮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 로봇의 위치가 여기야. 여기가 딱 여기 그림이 딱 떨어져 있는 게 여기가 딱 50cm야. 그럼 로봇이 여기 위치에 있다면은 이러한 관측 Z가 얻어질 확률이 되게 높겠죠. 또 마찬가지로 로봇이 꼭 이 문 앞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어떤 문인지는 몰라. 로봇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로봇이 여기 있어도 이런 관측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확률도 높죠. 네. 마찬가지로 로봇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세 군데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센서라는 게 약간 노이즈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점이 이렇게 피크로 이렇게 나타나는, 만약에 센서가 완벽한 센서라면 피크가 되겠죠. 딱 특정한 한 점에서 딱 완전 솟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결국에 뭐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뭐 컨피던스가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분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빨간 그래프를 이해해 보자면은 Z의 확률이에요. 어떤 값이 측정이 될 확률이에요. 센서로부터 어떤 값이 측정이 될 확률인데 X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측정하는 대상은 Z지만 이거는 사실 X에 대한 함수예요. Z는 주어져 있고. 그쵸? 그쵸 라고 하면 안 되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에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X에 대해서도 함수고 Z에 대해서도 함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Z는 고정이 돼요. 딱 어떤 값으로 딱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X에 대한 함수고 Z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Z가 들어왔어. Z는 특정이 됐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라이클리후드죠. 그래서 Z에 대한 프로버빌리티인데 X가 달라질 때, 로봇의 위치가 달라질 때, 로봇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라질 때 요런 Z가 관측이 될 확률은 요런 그래프를 나타낼 거다가 되겠죠. 여기 다시 해야 돼요? 빨리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해줘.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요런 정보만 딱 들어와 있어요. 요런 센서 정보만 딱 들어와 있어. 요 센서 정보만 보고 로봇이 어디 있는지 추측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쵸? 사실 그렇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가 로봇이 문에서 50cm 떨어져 있다고, 뭐 지금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떤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오로지 센서 값만 가지고 로봇의 위치를 추론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사실 고를 순 없어. 고를 순 없겠죠. 다 완전 동일한 분포를 여기 딱 3개 가지고 있을 거니까 뭐 3개 중에 하나 찍어야겠죠. 됐나요? 가도 돼? 여기 맨 처음에 빌리프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사실 X의 확률이라고 했어요.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라이클리후드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베이즈 시오렘에 의해서 아이고 요렇게 구하면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잠깐만, 나 이거 처음 본다. 베이즈 시오렘 처음 본다. 있어요? 본 적은 있죠. 본 적은 있겠지. 근데 이렇게 써본 적은 없겠지. 요거는 베이지안을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대학원에서? 머신러닝에서? 그때 했었구나. 맞아요. 베이지안이에요. 베이지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안 배웠어요? 이게 이 식은 알죠? 이 식을 난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냥 요 식 처음 봤어요? 나는 프라이어, 라이클리후드, 포스테리어를 난 처음 들어본다. 는 없죠. 나 무슨 수업? 학부 수업 때 나는 항상 해. 아, 학부 수업 듣긴 들었구나. 그쵸. 그래, 이 식은 나 안다고 생각할게. 이 식을 안다고 생각할게요. 설명할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필요한 만큼 설명은 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로봇의 위치에 대한 포스테리어잖아요. 로봇의 위치에 대한 포스테리어예요. 뭐가 들어왔을 때? 관측이 들어왔을 때. 관측이 들어왔을 때, 관측을 반영을 했을 때 로봇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이제 확률의 주인공은 X예요, X. X의 확률입니다. 뭐가 주어졌을 때? 관측이 주어졌을 때. 원래는 뭐였어요? 얘였죠. 관측이 주어지기 전에 관측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어는 얘였어. 로봇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저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라이어에서 요 포스테리어로 넘어오는 과정에 필요한 게 요 라이클리후드. 어떻게 보면은 관측이 일어날 확률이죠. 주어진 어떤 위치에 대해서. 그게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주어졌죠. 요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아무 정보도 없고 관측된 정보만 있을 때 로봇의 위치는 어디일까는 요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라이클리후드죠. 다른 데서는 메저먼트가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그런 얘기는 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의 프라이어는 여기 주어졌어. 우리의 라이클리후드는 여기에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포스테리어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곱하면 돼요. 그럼 요렇게 얻어지겠죠. 요게 우리의 포스테리어가 됩니다. 관측이 하나 업데이트 되고 나서 로봇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걸 확률로 표현해줘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애초에 이게 유니폼이다 보니까 요게 곱해지면은 그냥 여기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쵸?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여기가 이제 베이지안의 핵심이죠. 이거를 다시 뭐 한다? 프라이어에다가 넣는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게 한 바퀴 돈 겁니다. 한 바퀴. 맨 처음에 우리가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고 로봇의 위치에 대한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고 관측이 됐을 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포스테리어를 다시 다음 스텝의 프라이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바퀴 더 돌 거예요. 두 바퀴 돌 거예요. 두 바퀴. 지금 한 바퀴 돌았어. 여기 나 다시 설명해야 된다. 어디를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폭력적인가? 25분. 넘어가도 돼요? 정말로? 이래놓고 나중에 과제랑 프로젝트 내면 딴소리 할 거잖아. 나 한 번 당했어. 나 크게 당했어, 지금. 저 썸네이션이 맨 마지막에 있는 전체 그래프고 위에 있는 게저 세모분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무슨 썸메이죠? 요거는 노멀라이즈예요. 베이지안을 살짝 해볼까요?
베이즈 디오렘. 요거는 조건부 확률은 이 조건으로 달리네 분의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죠?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잖아. 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게 조건부 확률이죠. 또 처음 들어봐요? 미안해. 자꾸 추궁해서. 근데 우리는 요거 요 두 개, 이거 뭐라 그러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나? 아이고, 나 저기랑 바꿔서 썼구나. 죄송해요. 바꿔서 썼네. 뭐 바꿔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우리 통일해서 씁시다.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요 분자 요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요렇게 바꾸면은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날 확률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전체를 PZ로 나눌 건데 이 PZ는 사실 요거를 모든 가능한 X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 어려워져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알고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요거 구하는 거. 그럼 가능한 모든 예를 다 대입해서 그 확률을 다 더하면은 Z에 대한 확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또 이렇게 쪼개고 좀 땡길게요. 근데 요것도 다시 요 분모도 다시 요것처럼 이렇게 쪼개서 쓰면 되죠. 요걸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하고 이렇게 되죠. 어렵나요? 어렵나? 저기 앞에서 했던 거 다시 쓰면은 사실 요렇게 되죠. 우리가 빌리프라고 쓰거나 내지는 프라이어라고 사용을 한 거는 어떤 로봇의 위치가 x일 때의 확률을 나타낸 거고 likelihood 내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사실 z는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고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도 x에 대한 함수예요. 요거는 z가 주어졌으니까 얘도 그냥 x에 대한 함수야. 이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네.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요 두 개, x에 대한 두 개의 함수. 아까 이거였잖아요. 여기 x에 대해서 fx는 이거였고 gx는 이거였잖아요.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돼요. 두 개의 함수를 그냥 곱하면 돼. 두 개의 함수를 곱하되 확률이니까 여기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확률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또 요런 모양 나오겠죠? 근데 요 넓이가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만 하면 돼요. 그 아까 밑에 들어가 있던 요거 그냥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냥 합쳐서 1 나오도록.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스테리어가 얻어져요. 여기서 얻어낸 2.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관측값이 들어왔을 때 관측값 하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로봇이 어디 있는지 확률로 나타내보라 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그걸 이제 새로운 스텝에서 프라이어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정보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정보를 계산을 하고 그거 가지고 또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가지고 가려고 한다 이거죠. 이거 이틀 설명해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좀 다른 예제도 들고 올게요. 네. 어쨌든 첫 번째 한 바퀴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 한 바퀴. 첫 번째 한 바퀴가 이거고, 두 번째 바퀴로 가기 전에 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과정. 여기서 다음 스텝의 프라이어를 만드는 과정. 그거를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 맨 첫 바퀴에서, 그러니까 센서가 한 번 들어오고 그 들어온 센서를 가지고 우리의 정보를 업데이트 했을 때 그때 업데이트된 빌리프가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봇이 한 번 움직일 거예요. 로봇한테 한 번 명령을 줘서 로봇을 이제 그 다음 액션을 취할 거야. 뭐냐면은 여기서 갈 때 뭐 1m를 이동해 라고 했다 쳐요. 1m를 이동해 라고 하면은 우리가 1m 이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확률 분포가 다 같이 이렇게 1m 이동하면 되겠죠. 저 그래프가 1m 이동하면 될 거예요. 여기 원래 있던 요런 애들이 1m씩 옆으로 갈 거예요. 1m씩 옆으로 가겠죠. 근데 1m씩 옆으로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이동은 했어. 로봇이 움직였으니까 로봇한테 1m라고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1m 옆으로 이동은 했어요. 근데 대신에 좀 펑퍼짐해졌어. 왜 펑퍼짐했겠어요? 로봇한테 1m 가라고 했지만 정확히 1m를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그게 어디서 오류가 올진 모르겠지만 뭐 1m 가라고 했을 때 뭐 99cm 갈 수도 있고 뭐 101cm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갔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못 갔을 수도 있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에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이렇게 어떤 명령을 줬는데 그 명령을 반영을 해서 우리의 빌리프를 업데이트를 했죠. 우리가 준 명령도 반영을 하고 대신에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노이즈도 포함을 해서 이제 다 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지만 대신 좀 펑퍼짐해지는 게 됐죠.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로봇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한 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앞에서는 여기 문에서 50cm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옆으로 조금 이동을 했으니까 이제 요런 지점에 있을 거다. 로봇이 여기 있을 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것 같다. 라는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바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바퀴의 시작은 이거죠. 우리의 빌리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로봇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 이번에 또 센서가 하나 들어오죠. 이번에도 측정을 해봤더니 문이 보여. 그럼 문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죠. 뭐 문이 50cm 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때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보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랑 동일하겠죠.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정보가 여기에 압축이 돼 있어요. 로봇이 그 전에 센서도 받고 실제로 움직이고 그런 정보가 다 여기에 함축이 돼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을 했을 때 우리의 위치는 여기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두 정보를 종합하는 거죠.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 두 개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죠. 요런 위치는 작은 값이 곱해지겠죠.
요런 위치도 작은 값이 곱해져요. 여기나 여기도 서로 어긋나요. 근데 요런 위치는 딱 큰 값들이 곱해져서 이렇게 곱해지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일단 여기에 있을 리가 없어. 프라이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움직이기 전에 문을 봤다고 했고 우리는 움직였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을 리는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에서는 로봇이 여기 있을 리는 없어. 근데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여기 있을 확률이 있어. 근데 두 개를 곱하면은 어차피 작겠죠. 애초에 프라이어가 작았으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를 해볼까요? 로봇이 여기에 있으리라 기대가 됐었어. 왜냐하면은 문을 한번 받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을 확률도 있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문을 봤던 게 요 문일 수도 있고 요 문일 수도 있고 요 문일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이 문이었다면 로봇은 여기에 있을 거야. 근데 측정이 되기를 문을 또 봤대. 그러면은 여기에 있을 확률이 없어지죠. 두 개가 곱해지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좋은 추측은 뭐겠어요? 로봇이 여기 있을 확률. 로봇이 여기에 있을 확률. 그러면은 처음에 봤던 그 문이 이 문이었고 우리는 요만큼 이동을 해서 일단 기대하고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측정도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놓고 보면은 이거예요. 아, 뭐야. 이렇게 길이 있었고 맵이 있었고 여기에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어. 로봇이 맨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1. 문을 하나 봤어요. 2.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3. 문을 또 봤어. 이 세 개가 주어졌을 때 로봇이 어디 있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문을 봤었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을 다시 봤어. 그러면 아마도 처음 본 문이 이 문이고 두 번째 본 문이 이 문일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로봇은 지금 여기 있어야겠죠. 그거를 확률적으로 추론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만 쓸 수는 두 번째 문을 처음 본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이동했다고 했어요. 1m만큼 이동했다 했어, 사실. 맵도 주어져 있죠. 네.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여기 실제 맵에서 여기가 한 8m 정도 되고 우리가 8m 이동했다 했어. 그리고 문을 또 봤대. 그러면 우리가 본 문은 이 문이랑 이 문일 확률이 높고 지금 위치는 여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동하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죠. 되게 직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로봇이 맨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문을 한번 받고,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문을 또 봤대.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 확률을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좀 꺼야지. 잠깐 녹화 끄. 생각보다 사전에 컨택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지난 학기에도 거의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았는데 거의 90%가 다 컨택이 돼 있어서 뭐 진짜 면접 보고 들어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네. 아까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우리 파이썬으로 해볼 만한 게 좀 보이던데 한번 해봐야겠다. 어쨌든 중요한 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맨 처음에 빌리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프라이어죠. 로봇이 어디 있을까? 지금 알고 있는 최선의 정보. 그리고
센서 정보가 업데이트 되겠죠. 센서 정보가 들어오겠죠. 사실 이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로부터 주어진 지도에 대해서 그 확률 맵을 그리는 게 그것도 사실 되게 별개의 일이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실에서 뭐 매핑이나 로컬리제이션을 할 거예요. 근데 RGB 카메라 하나야. 그러면 로봇이 어디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고 카메라로 딱 찍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의자 다리가 찍혔어. 그 다리를 보고 이 주어진 맵에서 이 주어진 전체 맵에서 이러한 관측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요즘 많이 들어가는 게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특히 이제 비주얼 슬램이나 그러니까 거리 기반 센서 이용하는 고전적인 슬램 말고 뭐 RGB나 RGB-D 카메라 가지고 슬램을 하려면 모바일 로봇을 하려면 이제 저기 주어진 이미지로부터 피처들을 잘 뽑아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길래 이런 그림이 이런 사진이 얻어졌을까를 거꾸로 추정을 해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길 거예요. 센서 정보를 들고 와서 그 센서 정보에 대해서 주어진 위치에 확률 맵을 하나 만드는 거. 그런 거. 그런 게 있을 거고, 그거를 잘 반영을 해서 새로운 빌리프를 얻겠죠. 이거는 이제 포스테리어로부터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봇에 주어진 명령을 가지고 빌리프를 갱신을 해야겠죠. 우리가 왜 빌리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포스테이어라고 하면 빌리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프라이어나 포스테리어는 그냥 확률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잖아요. 확률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고, 이거를 굳이 빌리프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 물리적인 의미를 담아서 명명하려고 한 것 같아요. 로봇의 현재 위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렇게 썼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업데이트한 빌리프를 가지고 여기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출발해라.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죠. 로봇한테 움직이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거기로 갈 수 있을까? 보통 그런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오도메트리라는 게 나올 텐데, 오도메트리라고 하면은, 이 뭐냐면은, 자동차 보면은, 누적 킬로미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지금 10만 킬로 탔다, 15만 킬로 탔다. 그거를 우리가 오도메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봇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너 얼마만큼 가라고 하면은 이 바퀴가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항상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도메트리를 가지고 아까처럼 빌리프를 살짝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동을 시킬 건데 얘기했듯이 퍼져요. 왜냐하면 오도메트리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오도메트리는 오로지 점점 누적을 해가면서 움직이는 앤데 그러니까 센서 정보는 하나도 없이 내가 바퀴의 회전수만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확해요. 오도메트리만 가지고 있으면 오차가 누적이 돼요. 뭐 나중에 이런 그림 많이 볼 거예요. 이제 막 그리드 맵이라고 해서 막 요런 지도를 갖다 놓고 로봇이 여기서 출발을 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위치를 로컬리제이션을 해요. 오도메트리만 가지고 한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월 팔로잉을 한다 쳐요. 그러니까 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했다 쳐요. 오도메트리만 가지고 로컬리제이션을 하면은 막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이렇게 삐뚤어져서 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센서 정보를 잘 업데이트를 해서 로컬리제이션을 잘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겠죠. 왜냐하면 여기 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계속해서 측정이 될 텐데 오도메트리만 가지고 누적을 해서 로컬리제이션 하면은 그냥 오차가 누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벽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센서 정보를 적당히 사용을 하면은 이런 패스가 얻어지지만 오도메트리만 가지고 그리면은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나와요. 여기 다시 도착하지도 못해요. 오차가 점점 누적이 돼서. 이런 그림 모바일 로봇 하면은 많이 나오죠. 네. 하여튼 오도메트리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오도메트리가 여기 반영이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렇게 업데이트한 정보를 다시 프라이어로 돌린다. 요 과정. 요 과정을 우리가 베이지안 필터라고 부르죠. 베이지안 필터 내지는 여기서는 베이지안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그냥 한번 설명을 한 건데, 물론 꼭 다 베이지안을 쓰냐는 아니겠지만, 일단 제가 맨 처음에 깃발을 꽂은 게 여기에요. 여기 요거 한번 해보기를 나는 이번 하반기에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베이지안 필터를 좀 공부를 해서 그거를 적어도 뭐 2D의 그리드 맵 정도를 그려서 한번 해본다. 뭐 이런 거. 그거를 지금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넘어갈게요. 네. 몇 가지 용어랑 노테이션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로봇의 상태를 표현을 하기 위한 모든 변수들인데, 예를 들면은 로봇의 위치라던가 로봇의 각도, 만약에 2D 로봇이면은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이렇게 로봇의 앞부분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의 위치가 뭐고 지금 얘가 바라보고 있는 각도가 뭐고 이거일 거예요. 보통 이거일 거예요. 로봇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아니면 좀 복잡해지면은 여기에 뭐 속도나 아니면 뭐 바퀴의 각도라던가 이런 거 들어갈 텐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갈 거야.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로봇 위치 아니면 각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봇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보고 있고 그것만 알면 로봇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제일 심플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다 뭐 x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올 거고 y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올 거고 세타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올 겁니다. 그거를 뭐 다이나믹하다 반대로 일정하면 스태틱하다인데 뭐 스태틱한 거 볼 일도 없죠. 네.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할 겁니다. 로봇의 스테이트, 로봇의 상태. 그리고 뭐 센서 매저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해 다. 그냥 메저먼트 그냥 앞으로 직접 봅시다. 메저먼트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Z를 쓸 거고 T를 쓸 거예요.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X를 쓰고 이렇게 아래 첨자 T로 쓸 거예요. 그래서 메저먼트, 스테이트 이렇게 쓸 거고 만약에 연속된 거 이렇게 뭐 연속된 시퀀스를 나타내는 일이 필요해. 그럼 이렇게 쓸 겁니다. 0부터 10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를 표현할 때는 뭐 T1부터 T2까지 X도 뭐 T1부터 T2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쓸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인풋 뭐 로봇한테 앞으로 가 뒤로 가 그거는 U라고 쓸 거예요. U. 그래서 얘도 뭐 T1부터 T2까지 이렇게 압축해서 쓸 겁니다. 요거 3개 나올 겁니다. 요거 3개. 스테이트, 메저먼트, 컨트롤 인풋.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너 절로 가. 여기로 가. 뭐 앞으로 한 칸 가. 뒤로 한 칸 가. 90도 돌아. 그런 거를 우리가 컨트롤 인풋이라고 할 거예요. 사실 여기도 어디까지 갈지를 지금 예상을 못해서 뭐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 영상이나 몇 개 보고 적당히 마무리할까요? 영상을 좀